네, 집중 주제 코너 오늘도 딜사이트 경제TV 정문필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TV 정문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취재하셨나요? 오늘은 다음 달 상장 예정인 바이오 기업들과 주목해야 될 기업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 증권시장에서 바이오주 열풍이 불고 있죠. 연준의 비컷, 생물보안법 이슈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유한양행의 국내 첫 FDA 승인, 셀트리온 등의 CDMO 사업 확장, HAB도 국내에서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적인 요인 또한 바이오주 열풍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조는 IPO 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로 주목해야 될 바이오주 IPO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당장 다음 달만 해도 3빌리언, 세비온, 동방메디컬 등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를 통한 상장에 나서는데요. 최근 허들이 높아진 IPO 상황에서도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에 나서는 것을 보면 요즘 바이오주가 정말 핫하긴 한가 봅니다. 네. 자, 3빌리언, 셀비온, 동방메디컬 등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 증권시장 상장에 나서는데 어떤 기업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아무래도 10월 중 가장 먼저 상장이 예정돼 있는 셀비온이 아닐까 싶은데요. 셀비온이요. 바로 어제 또 따끈따끈한 이벤트가 있었죠. 셀비온이 IPO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또 현장 분위기를 보러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이 셀비온 그렇다면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셀비온은 지난 2010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인데요. 네, 흔히 RPT라고 불리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와 진단제 개발 생산 사업을 펼치고 있고 네,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키워드는 IPO 삼수생 셀비온입니다. 네, 셀비온이 지난 2018년 첫 IPO 도전 이후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무려 세 번째 만에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약 6년 만에 IPO 성공 분위기라 현장은 기자석이 다 찰 만큼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IPO에 실패할 때는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 1상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 임상 2상을 진행한 후 같은 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통한 국내 조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어 자사 개발 의약품에 대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 IPO 발표에서 좀 눈길 가는 부분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내년에 전립선암 치료제를 출시한 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매출액이요? 셀비온은 내년 4분기에 첫 제품을 출시한 이후 매출액을 33억 원, 이후 2년 뒤인 2027년 매출액을 약 429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13배나 뛸 거라고 예상한 거죠. 야, 물론 이 전립선암 치료제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2년 내에 13배가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거 좀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저도 이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이게 뻥튀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요. 아니면 제가 현장 분위기에 홀린 게 아닌가 싶어 직접 간담회에서 설명을 듣고 물어봤는데 네. 회사는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더라고요. 우선 현재 나와 있는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가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고 있는데 네. 두 번째 출시될 방사성 의약품, 그러니까 셀비온이 지금 개발 중이죠. 이 약물이 계열 내 최고 약물인 베스트인 클래스를 받게 되면 플루빅토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의 약 87%를 보수적으로 플루빅토와 그저 약효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약 41%의 시장을 공유한다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밝혔습니다. 네. 현재 플루빅토의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약 18% 정도인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셀비온은 자사가 출시한 치료제의 마켓 점유율을 18%에 41%인 7.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플루빅토의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점유율에서 셀비온 자사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429억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셀비온 수요 예측이 진행 중인 거죠. 수요 예측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우리 투자자들이 좀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셀비온은 24일부터 30일까지 수요 네. 예측을 진행하고 있고 네. 이후 10월 7일과 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바이오주가 그렇듯이 투자할 때 여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주, 이것 조심해라입니다. 네. 우선 대부분의 IPO를 노리는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이게 의약품을 개발할 때 임상 시험이 1상부터 3상까지 있는데 이제 많은 기간과 기술이 요구되다 보니 임상 실험을 잘 진행하다가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국내나 해외 품목 허가를 받는데도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다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들이 모두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얘기겠지만 신약이 개발이 돼서 성공을 하면 정말 말대로 대박이 나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셀비온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IPO에 도전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셀비온 다음으로 IPO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은 네.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이요? 3빌리언은 지난 2016년 설립된 기업으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유전자 검사 키트라고 뜨고 있는데 개인 유전자를 이용해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3빌리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이후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청약을 거친 후 동월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청약을 하고 10월 내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3빌리언 외에 다른 기업들은 또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있죠? 네, 뭐 동방메디컬, 토모큐브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다음 달 14일부터 수요 예측을 진행할 HM파마라는 기업도 눈에 띕니다. 네. HM파마는 지난 6월 기술성 평가를 통해 기술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한 후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이어 지난 7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주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에 걸쳐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공모 일정이 10월로 미뤄졌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과 8월 HM파마의 투자 위험 요소 중 매출처 편증 위험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HM파마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대로 증권 신고서를 정정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HM파마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HM파마는 이제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를 뜻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네. 기업 마케팅 그룹인 암웨이 기업과 네.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마이랩과 또 식물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인 파이토바이옴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IPO 쪽, 특히 바이오주 쪽의 열풍이 거센데 바이오 전문 기자로서 이 IPO 열풍을 맞는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좀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다시 바이오주 열풍이 불고 있어서 네. 네, 주가가 갑자기 뭐 뛰는 것도 있고 갑자기 뭐 폭락하는 사태도 뭐 당연히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 주신 대로 네네네.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의 실패 가능성과 이제 품목 허가가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하신 후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바이오주 쪽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느냐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분석에도 나온 것처럼 매출처가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또 이 약품의 개발 가능성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같습니다. 집중 취재 오늘도 정문필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